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 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의 문제입니다. 내부 위임. 이것도 이제 공제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정 권한의 위임이라는 게 있고요. 위임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내부 위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위임하고 내부 위임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경찰청장님이 자, 시도경찰청장님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위임. 그럼 우리는 이제 경찰청장님 권한을 넘겨준 사람을 위임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수임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위임을 해주면요, 청장님의 권한이 시도청장의 권한으로 아예 이전됩니다. 권한이 아예 시도청장의 권한으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넘겨준 권한은 이 사람 거에서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게 권한의 위임이에요. 따라서 시도청장이 경찰청장이 위임해준 걸 이 시도청장이 행사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남의 거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거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거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거야 이제 이미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시도청장님은 여기다 권한 행사할 때 그냥 여기다가 시도청장 이렇게 자기 이름만 써가지고 권한 행사하면 됩니다. 이게 위임입니다. 권한이 아예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내부 위임은 어떤 거냐면 자, 경찰청장님이 시도경찰청장님한테 그냥 위임이 아니고 무슨 위임 해줬다고요? 내부 위임이에요. 내부에서만 위임이야. 그럼 내부에서만 위임이기 때문에 겉에는 넘어간 게 아니야. 그래서 이때 시도청장님은요, 내부 위임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행사한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면 안 돼요. 여기는 내부 위임은 그냥 원행정청 있죠. 원행정청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청장님 원래 권한자가 한 걸로 아는 거지, 그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내부 위임이에요. 이게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 이렇게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갑시다. 권한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으로 뭐 해준다고요?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전해 주니까 누구의 권한이 된다고요? 넘겨받은 수임관청 권한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임관청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당연히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뭐한다? 변경해요. 원래는 이 사람 건데 아예 법적으로 넘어와 버린 거야.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려면 법의 근거가 뭐한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의 근거도 없이 막 넘길 수는 없지. 됐죠? 그래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결론, 위임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내부 위임은요, 내부 위임은 겉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됩니다. 내부 위임은. 됐죠? 자, 그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건 일단 됐고 두 번째 보세요.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의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거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 내부 위임은 법의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의 그냥 위임은 아예 수임관청 권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권한 행사한다고요?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 맞습니까? 맞죠? 근데 아까 내부 위임은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고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청장님이 만약에 시도경찰청장님에게 내부임을 해주면 시도경찰청장님은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경찰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딱 씁니다. 그죠? 이렇게만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처럼 수인관청은 위인관청을 대신해서 권한 행사한다고 표시하고 자기 이름 아니라고요. 그래서 원행정청 이름만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뒷부분이 X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이 판례인데 이 판례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냐면 이거였어요. 저기 이제 충남이죠. 충남에 태안군이 있습니다. 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결규정이라는 그 태안군 내부 뭐 훈련 같은 게 있어요. 훈련 같은 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군수의 권한을 부군수 있죠. 부군수한테 내부 위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정결규정에. 그러면 이 정결규정 군수의 권한을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님한테는 내부 위임을 안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한테는 한 적이 없어. 그냥 부군수한테만 내부 위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수의 권한을 누가 행사합니까? 부군수가 하겠지. 그죠? 그럼 부군수가 할 때 내부 위임이니까 부군수는 누구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내부 위임이니까 그냥 군수 이름으로 행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분명히 이 규정에는 과장님은 내부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과장님 이거를 행사해 버린 거예요. 과장님이. 행사하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태안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장이 내부임 받지도 않았는데 행사해 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밖에서 봤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까? 태안 군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 태안 군수는 권한자가 아니에요? 권한자가 맞아요? 권한자가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 정결규정 이 안에 이거의 위반일 뿐이잖아. 이거의 위반일 뿐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권한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무효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 아니다. 왜냐하면 권한자 맞으니까. 이거는 그냥 안에서 이거의 위반일 뿐이지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수 권한자 맞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무효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행정관청 내부에 사무처리 규정이 이 전결 규정에 이거에 위반했죠. 그러니까 과장이 행사한 건 이 전결 규정 위반 맞잖아요. 위반해가지고 원래의 전결권자는 이 부군수야. 내부임 받은 사람 부군수인데 이 사람이 아닌 과장,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군수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렸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은 처분권이 없는 자라고요? 처분권이 있는 자라고요? 있는 자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는데 권한의 위임은요. 그냥 위임은 누구 이름으로? 수임청 이름으로. 내부 위임은 누구 이름으로? 그냥 위임청 이름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권한자가 맞았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잘못됐고 위에 두 개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며칠 전부터 원래 이제 제가 공지했던 그 업로드 시간이 1시잖아요. 1시인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이제 노량진에서 이 채용 공부한 학생들은 9시부터 1시까지 수업 시간이고 1시에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승진 공부하신 분들은 점심 시간이 1시가 아니시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지금 제가 저번에 언제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지 여쭤보니까 주로 식사 시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뭐 잠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던데 제가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또는 이거에 맞추기를 좀 힘들고요. 점심시간은 좀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업로드 시간이 1시간 좀 빨라졌습니다. 12시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한 번쯤 들으시라고 그때 올려드린 거니까 착오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꼭 이렇게 뭐 조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은 어떤 문제냐면 이 위임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법이 그 법조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훑어볼 겁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